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괴 하미경. 처음으로 혼자 방을 쓰게 되었을 때였다. 방 한쪽 구석에 그것이 있었다. 거무튀튀한 색의 반다지였다. 질이 벗겨진 건지 질을 한 적이 없었던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표면이 거칠었다. 양쪽에 손잡이가 있고 가운데에는 까만 새 구멍이 위에 2개 아래에 3개가 있었다. 5개 구멍을 일렬로 꿰어 길쭉한 새를 걸어두었다. 글쎄 아래쪽에는 경첩이 있었는데 군데군데 녹이 슬어 얼룩덜룩했다. 오래된 물건처럼 보였다. 나보다 먼저 방을 차지하고 있는 괴가 어쩐지 방의 주인 같았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을까 상상해 보았다. 슬그머니 열어볼 생각도 했지만 열쇠도 없었고 혹시 열었다 뭔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무섭기도 했다.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나와 닮아 보이기도 했다. 그즘 나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 비밀이 아니지만 비밀처럼 간직한 일기를 쓰며 나는 조금씩 자랐다. 지금 봐도 어려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읽으며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또박또박 일기장에 쓰기도 했다. 새벽까지 책을 읽다 보면 방이 점점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궁리에 불을 때는 방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체온을 의지한 채 잠이 들었다가 어머니가 아침밥을 짓느라 불을 때면 그제야 구들 위로 몸을 폈다. 장판에 손을 대고 미지근한 기운을 느끼면서 깊은 잠이 들었다. 겨울 아침 늦잠은 순전히 뜨끈한 방구들 때문이었다. 세상 모르게 자다가 고무장갑을 낀 손에 엉덩이를 맞고 써야겠다.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버스를 놓치겠다는 잔소리를 들으며 학교에 갔다. 행복이 뭔지 잘 몰랐지만 그게 부러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가난이라는 말뜻을 아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내밀었지만 보호자의 도장은 찍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팠지만 고등학교에 못 갈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성적도 좋아서 장학생이었으니 도장만 찍으면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머니는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 왜 그러냐는 물음에도 말이 없었다. 학교는 보내줘야 한다며 울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입을 꽉 다문 괴처럼 어머니의 입에는 열쇠도 없는 자물쇠가 달렸다. 졸업식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다. 나는 냉골의 개와 함께 처박혀 있었다. 나랑 어울리던 친구들은 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럴 만도 했다. 나도 나의 사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난이란 이렇게 힘이 센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진학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다. 중학교만 졸업하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불안은 온갖 수식어가 되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불안은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다. 잠도 오지 않고 밥맛도 없었다. 어릴 때부터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고집이 있었다. 어머니는 나의 고집이 장점이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짓이 아니라면 사람이 강단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집이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씀도 자주 하셨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내게 일러둔 말씀이었을까. 그래도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한마디 말도 없이 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다니 속을 알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집을 떠나야겠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쩌면 말을 걸 수도 없을 만큼 완강한 어머니였다. 나도 속을 내보이기 싫었다. 끙끙거리며 괴를 들여다보았다. 나랑 몇 년을 함께 살았던 그것의 속을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여전히 칠이 벗어지고 녹이 쓸어 있었다. 그렇지만 왠지 내 마음을 알아줄 것만 같았다.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괴에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집을 떠날 거야.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사흘 동안 냉골에서 얻은 결론은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었다. 학교를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보니 얼마 전 견학을 갔던 공장이 생각났다. 그곳은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 실을 만들어 전을 짜는 곳이었다. 각 공장마다 조금씩 하는 일이 달랐는데 각 공장마다 중학교 친구들이 있었다. 친구들은 작업복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얼굴을 알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중학교에서 봤던 친구들이 헐렁한 작업복을 입고 일하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다. 그래도 맡은 일을 하느라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는 모습이 꽤 어른스러웠다. 나는 이런 곳이 있었나 싶어 자세히 보았다. 할 수 있다면 주경야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것도 미리 서류를 내고 지원을 했어야 했다. 늦은 게 아닐까. 과연 그곳에서 나를 받아줄까. 벌써 졸업을 했으니 학교 선생님을 찾아갈 생각도 못한 채 무작정 공장으로 향했다. 주머니에는 달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뿐이었다. 버스를 타고 나니 그것마저 없어졌다. 걸어야 했다. 새로 만든 도로였다. 공단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으니 다니던 차도 없었다. 보도블록도 제대로 깔지 않은 길이었다. 말라붙은 개망초 대궁이 제멋대로 바람에 날렸다. 2월이라 바람이 찼다. 자꾸만 눈을 헤집는 바람 때문에 눈물이 났다. 슬프지는 않았지만 얼얼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너무 짰다. 눈물길을 따라 볼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나를 따라오던 그림자가 짧아졌다가 어느새 길어져 나를 앞서 걸었다. 그림자를 밟으며 걸음을 재촉했지만 목적지는 보이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갔던 길을 걸어가려니 멀기만 했다. 추위에 몸이 얼어붙고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몸을 웅크린 채 계속 걸었다. 길에서 멈출 수는 없었다. 행여나 길을 잃을까 확인하며 걷고 또 걸었다. 어둠살이 끼기 시작할 무렵이 되었어야 겨우 그곳에 도착했다. 수의실 문을 두드렸다. 학교에 가려고 왔어요. 수의 아저씨가 놀라 달려나왔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긴장이 풀리면서 정신을 잃었던 모양이었다. 눈을 떴을 때는 기숙사 방이었다. 혼자 쓸 수 있는 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살 곳이 생겼다. 그것만으로 안도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힘들었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 웃음의 가면을 쓰고 씩씩하게 버텼다. 그래도 학교에 다닐 수 있으니 집을 나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용기를 내서 집을 떠난 것이 나의 선택이고 결정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날 짠 눈물을 삼킨 것은 나 혼자가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어린 딸이 떠난 방에서 냉고를 견디며 더욱 치열하게 살았던 어머니의 삶을 시간이 흐른 후에 알게 되었다. 식물의 씨앗들은 모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야 잘 살 수 있다고 한다. 스스로 살아갈 힘을 씨앗에게 담아 놓은 것이다. 나도 어머니의 품에서 그것을 배웠다. 떠나야 할 시간이 왔음을 감지했을 때 주저하지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어머니를 원망했었다. 나에게만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 욕심 때문에 부모의 속을 긁어 아프게 하고도 모른 척했다. 고집만 피우지 말고 속을 내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도 내 마음을 받아줄 괴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지금도 여전히 속을 내보이는 일은 어렵다. 가슴 속에는 여전히 큰 괴 하나를 품고 산다. 하지만 가끔 넣어둔 속을 꺼내보기도 하고 들려주기도 한다. 괴의 쓸모는 보관에 있다지만 너무 오래 묵으면 쓸데가 없다. 마음속에 괴가 꽉 차지 않기를 바란다.